안녕하세요. 저는 88세의 노인 영양학 전문가 사사키 박사입니다. 이 나이에도 매일 아침 부엌에 서서 천천히 물을 끓이고 따뜻한 차를 마신 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과 식생활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무심코 먹는 달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걀은 건강에 좋고 완전 식품이라고 믿어온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분명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지금 똑같이 먹다가는 몸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저는 50년 이상 전국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달걀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나가와현에 사는 81세 야마다 키요시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날달걀을 휘저어 밥에 비벼 먹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계속했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심한 복통과 고열에 시달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진단은 살모넬라균에 의한 폐혈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태여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 젊은 사람이라면 견딜 수 있는 균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즉, 날달걀에 극미량 포함된 균조차도 어르신들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나 가족, 이웃도 비슷한 방식으로 달걀을 섭취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아침 독을 입에 대고 있을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달걀은 본래 훌륭한 영양원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함께 신체 기능은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다가는 그 혜택을 받기는커녕 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들의 위 속에서는 이산 분비가 40에서 60%나 감소합니다. 위산은 본래 음식에 포함된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위산이 적으면 달걀에 포함된 살모넬라균을 충분히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간과 담낭의 기능도 저하되어 난항에 포함된 지방의 분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거나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장내 환경도 나이와 함께 변화합니다. 장내 유익균은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가 되고 유해균이 늘어나기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소한 소화 불량이 큰 복통이나 컨디션 불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신카와시의 한 요양원에서 매주 수요일을 달걀의 날로 정해 날달걀을 제공했는데 23명의 어르신이 동시에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며 입원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달걀을 먹은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아무런 증상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과 어르신의 신체 차이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손에 들 달걀, 그 먹는 방식 하나로 몸을 좋게도 나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달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먹는 방법을 알면 달걀은 지금도 우리의 건강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58세까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달걀을 프라이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영양학을 본격적으로 다시 배우면서 그것이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먹는 방법을 재검토하여 지금은 88세가 되어서도 매일 3층 진료소까지 계단을 걸어 출근하고 직접 차를 운전해서 장도 보러 다닙니다. 이번에는 제가 50년 이상 임상과 연구를 통해 만났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절대 피해야 할 달걀 섭취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의 생명과 관련되었던 현실이며
당신의 가족이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가장 흔한 것이 공복에 달걀 흰자만 먹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것은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여 난황을 피하는 분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78세 사노 토시코 씨는 건강을 염려하여 매일 아침 흰자만 모아서 먹었습니다. 노른자는 모두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다리가 휘청거리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갔더니 중증 비오틴 결핍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달걀 흰자에 포함된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몸에 필요한 비오틴이라는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심지어 기분이 저하되어 우울증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흰자만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계속했던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야 할 것은 날달걀, 특히 흰자를 소주에 넣어 한 번에 마시는 옛날 습관입니다. 80세 카나이 노부코 씨는 젊었을 때부터의 습관으로 매일 아침 공복에 날달걀 흰자를 소주에 넣어 단숨에 마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폐렴과 폐혈증.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날달걀에 포함된 살모넬라균과 단백질 분해 효소를 방해하는 트립신저의 물질이 노인의 몸에는 극히 유해했다고 합니다. 옛날의 지혜도 시대와 함께 몸이 변하면 통용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와 같다는 감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약과 함께 달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85세 이노우의 시게오 씨는 와파린이라는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약 복용 직후 달걀 프라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출혈을 동반하며 쓰러져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달걀과 약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약의 효능이 너무 강해지거나 반대로 효과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스타틴, 항생제, 혈압약 등 각각의 약과 달걀이 반응하면 예상치 못한 컨디션 불량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침 식사로 달걀을 먹는 것입니다. 아침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하루 중 가장 높게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된 달걀을 더하면 혈중 지질이 급격히 증가하여 심장과 혈관에 강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83세 키무라 H씨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달걀 프라이를 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후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는 아침에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약해진 심장에는 급브레이크와 같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온으로 조리된 달걀을 먹는 것입니다. 특히 프라이팬에 바싹 구운 달걀 프라이나 마가린에 볶은 스크램블 에그 등은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어 소화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82세 타카하시 세츠코 씨는 매일 아침 바삭하게 구운 달걀 프라이를 먹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가 무겁고 식후에 메스꺼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이 점막에 염증이 있고 곳곳에 작은 궤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저 맛있다고 생각하며 구웠던 달걀이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쓸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달걀이라는 언뜻 보기에 친숙한 식재료가 섭취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달걀의 영양을 올바르게 섭취하면서 노인의 몸에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정성껏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달걀과의 관계를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배워봅시다. 지난번까지 달걀이 노인의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과 피해야 할 섭취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 즉 어떻게 하면 달걀을 안전하게 영양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노인에게 이상적인 달걀 섭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달걀을 먹는 시간대입니다.
제가 수백 명의 어르신 식생활을 살펴본 결과 명확하게 결과가 달랐던 것은 아침이 아니라 오후의 삶은 달걀을 섭취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이 시간대는 체내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정되어 있고 소화효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집니다. 즉, 먹은 것을 제대로 소화 흡수하기 쉬운 몸에 무리가 없는 시간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달걀은 고온에서 볶거나 구우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소화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장에 머물러 가스가 차거나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하는 조리 방법은 약한 불에서 10분 이상 삶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찜기를 사용하여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모넬라균과 같은 유해균을 확실히 죽이고 단백질도 부드럽고 폭신해져 몸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내열 용기에 넣어 랩을 씌우고 약한 출력으로 천천히 가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만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노인의 몸에는 서두르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 하는 점입니다. 계란을 단독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탄수화물이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세요. 특히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계란 흰자는 밥이나 고구마, 감자 등의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중화됩니다. 예를 들어 현미 주먹밥에 삶은 계란을 곁들이거나 부드럽게 찐 고구마와 함께 계란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비오틴 결핍의 위험을 피하면서 필요한 영양분만 확실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나 브로콜리, 청경채 등의 채소와 조합하면 계란에 포함된 콜레스테롤 흡수가 억제되고 장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여기에 소량의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을 추가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은 단독으로 먹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여기서 꼭 재검토해보세요. 계란은 요리 속에서 활용되는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약과의 타이밍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혈압약이나 당뇨약,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 다양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약의 효능이 변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가 약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강하게 나타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최소 2시간, 가능하다면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계란을 드세요. 아침에 약을 드신 분이라면 오후 시간에 계란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약도 계란도 각자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몸속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을 먹은 후에는 15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영양소 흡수가 더욱 촉진될 뿐만 아니라 혈당의 급격한 상승도 막을 수 있습니다. 산책이 어려운 분은 집 안에서 의자에 앉아 천천히 몸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먹은 후에 움직이는 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계란은 올바른 지식과 섭취 방법이 있다면 나이든 우리의 건강을 강력하게 지탱해주는 든든한 아군입니다.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젊었을 때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부디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계란 섭취 방법을 아주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몸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된 실제 사례들입니다. 모두 아주 평범한 노인분들이며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타이밍에 몸에 맞는 방법으로 계란을 섭취했을 뿐입니다. 사이타마현에 거주하는 85세 키모토 테츠오 씨.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지역에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을 의식하여 매일 아침 프라이팬에 계란을 바삭하게 구워 드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병원에서는 항상 약을 늘릴까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란 섭취 시간을 오후로 바꾸고 굽지 않고 약한 불에 천천히 삶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현미와 함께 먹도록 제안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에서 190으로 떨어졌고 의사로부터 약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들었다고 합니다. 히모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의 양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산책이 즐거워졌어요. 발걸음이 가벼워져서 전보다 훨씬 멀리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약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오사카시 미즈타구의 90세 사카구치 치요씨, 댄스 강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셨지만 최근에는 무릎 통증과 발 관절의 뻣뻣함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원인 중 하나로 비오틴 결핍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계란 흰자만 먹고 노른자는 모두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삶아서 통째로 먹고 오후 시간대에 섭취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또한 비오틴 영양보조제도 함께 섭취하게 했더니 2개월 후에는 관절 통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겨우였는데 지금은 지팡이 없이 동네를 걸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춤추고 싶은 마음이 돌아왔어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도쿄도 스기나미구의 87세 오타니 시게루 씨,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매달 15만 에너치의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도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타니 씨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약을 복용한 직후 계란말이를 먹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약 복용과 계란 섭취 사이에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부탁했습니다. 또한 계란은 오후에 쪄서 부드럽게 조리하도록 변경해 드렸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약의 효과가 안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혈압 수치도 안정되었고 의사로부터 약의 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침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손자 학비에 보탤 수 있을 정도로 약값이 절약되었다고 기뻐하며 말씀해 주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계란이라는 친숙한 식재료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 하는 그 차이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정도의 건강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작정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는 섭취 방법을 아는 것. 노인의 몸은 올바르게 다루면 몇 살부터라도 회복력을 발휘합니다. 노년이 되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나이 탓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상의 작은 식습관 속에 그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토부 우지시에 거주하는 78세 와타나베 미에코 씨의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와타나베 씨는 몇 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깨어나요. 2시간마다 시계를 보는 생활이 계속되어 아침이 되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절실한 표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침에 기름에 바삭하게 구운 계란 프라이를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섭취 방법을 오후 2시 이후의 삶은 계란 1개를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방법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또한 계란 조리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찜기에 천천히 익히는 것, 식후에는 10분 정도의 산책, 그것뿐이었습니다. 1개월 후 와타나베 씨로부터 밤에 6시간은 연속으로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낮에도 상쾌해졌어요.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지 계란 섭취 시간을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르다니 라고 본인이 가장 놀라워했습니다. 계란의 유분과 소화 시간의 길이가 위에 부담을 주어 그것이 야간의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불면증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계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분은 도쿄도 내리마구의 84세 사가와 토시오 씨입니다. 등이 가렵고 가려워서 밤중에 몇 번이나 긁어서 잠을 잘 수 없어요. 라고 부인도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사해보니 사가와 씨도 매일 아침 계란 흰자만 먹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노른자는 살찌니까 라며 버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비오틴이 부족하여 피부에 가려움증과 염증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계란을 통째로 삶아서
오후에 채소와 함께 섭취하도록 지도하고 함께 비오틴 보충 제5000mg를 하루 1회 복용하도록 부탁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가려움증이 완화되었고 1개월 후에는 야간에 긁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등 매끈해졌네 라고 말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라고 수줍게 웃으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비오틴 부족은 피부 건조나 습진뿐만 아니라 기분 저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후쿠오카현 쿠르메시의 야마우치 유코씨 81세는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약을 먹어도 개선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계란 흰자만 섭취했던 것이 원인으로 만성적인 비오틴 결핍증을 유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계란을 통째로 섭취하며 비오틴을 보충해 나갔더니 2개월 후에는 확연한 표정 변화가 나타났고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친구에게도 오랜만에 전화해봤어요. 라고 스스로 긍정적인 행동이 늘어났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약이 아니라 계란 섭취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아침 계란을 그만두고 오후에 먹도록 한 것, 계란은 삶아서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조리한 것, 채소나 탄수화물과 함께 먹은 것, 약과의 시간을 4시간 이상 둔 것, 필요에 따라 비오틴을 보충한 것, 이것뿐입니다. 특별한 식재료나 고가의 약도 필요 없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금씩 부드럽게 재검토하는 것만으로 몸도 마음도 변해갑니다. 지금까지 계란 섭취 방법을 재검토하는 것만으로 몸 상태가 크게 개선된 분들의 실제 사례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배움을 일상의 식탁에 활용하기 위해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노인용 계란 레시피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불 조절도 부드럽게 이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그리고 약이나 보충제와의 궁합을 고려한 조리법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 속에 조금씩 도입해보세요.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부드러운 찜계란입니다. 내열 용기에 달걀 1개를 깨뜨려 넣고 가볍게 저은 다음 랩을 느슨하게 씌웁니다. 이것을 찜기에 넣고 약불에서 10에서 12분간 찝니다. 냄비를 사용할 경우 냄비 바닥에 접시를 놓고 물을 채운 다음 작은 그릇을 올려놓고 뚜껑을 덮어도 됩니다. 기호에 따라 찌기 전에 다진 양배추나 브로콜리, 잔멸치 등을 추가하면 영양균형이 더욱 좋아집니다. 소금이나 간장은 아주 조금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간은 약하게 하여 재료 본연의 부드러운 단맛을 느낄 수 있도록 조리하세요. 다음은 고구마와 달걀을 넣은 부드러운 죽입니다. 고구마를 껍질째 둥글게 썰어 부드럽게 삶습니다. 여기에 소량의 밥을 넣고 마지막으로 풀어놓은 달걀을 조용히 흘려넣은 다음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 3분간 둡니다. 달걀이 부드럽게 익으면 완성입니다. 고구마의 단맛이 자연스러운 육수가 되어 소금을 넣지 않아도 맛있게 완성됩니다. 탄수화물과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아비딘의 작용이 중화되어 리오틴 흡수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소화에 좋은 일품 요리입니다. 이어서 삶은 달걀과 양배추 참기름 무침입니다. 반숙 달걀을 썰어 부드럽게 삶은 양배추와 섞고 참기름을 아주 조금만 뿌려 무칩니다. 이때 깨나 잘게 다진 브로콜리를 추가하면 더욱 고소하게 완성됩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모두 아주 소량으로 10분 정도만 사용하세요. 기름을 추가하면 달걀에 포함된 지용성 비타민 A, E, E, K의 흡수가 훨씬 높아져 피부, 눈,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먹는 타이밍입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도 달걀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약을 아침이나 점심에 복용하는 경우 최소 2시간, 가능하면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달걀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먹은 후에는 가능하면 10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밖에 나갈 수 없는 날에도 집안에서 의자에 앉아 천천히 등 근육을 펴거나 발목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소화도 촉진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건강법이나 비싼 식품이 아닙니다. 매일의 평범한 식탁을 몸에 맞춰 아주 조금만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을 줄이고 밤에 잠들고 아침에 웃을 수 있는 매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달걀 먹는 방법을 바꾼 것만으로 몸 상태가 좋아졌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너머에 더 큰 마음의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소개하면서 식사와 마음의 연결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에 거주하는 86세 오스카 슈니치 씨. 오랫동안 혼자 살았지만 이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귀찮아 주 1회 서비스도 귀찮아했다고 합니다. 몸이 무거워서 도저히 움직이기가 귀찮아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마음도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오스카 씨도 달걀 먹는 방법을 바꾼 후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아침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오후의 삶은 달걀을 먹기 시작한 후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산책을 나가볼까 하는 기운이 생겼다. 산책하는 김에 들른 찻집에서 우연히 아는 이웃을 만나 오랜만에 대화를 나눈 것이 계기가 되어 사람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먹는 방법이 바뀌었을 뿐인데 삶 자체가 바뀐 것 같다고 오스카 씨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또한 구마모토현 야스시로 씨의 81세 요시다. 소노코 씨는 몇 년 전 남편을 잃은 후 식사 준비도 귀찮아졌다고 합니다. 간단한 것만 먹고 영양도 불균형했던 어느 날 피부가 가려워 밤에도 잠을 못 이루게 되어 병원에서 비오틴 결핍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의 제안으로 비오틴이 포함된 식사와 달걀 섭취법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신경 쓰지 않고 포트에 뜨거운 물로 삶은 달걀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요리다운 요리는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며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자신의 삶에 활기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나 재봉을 했을 때 최근 꽃을 장식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아서 라고 미소 지으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과 마주하고 마음에 윤기를 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지바현 후나바시 시의 78세 나카야마 히데오 씨의 이야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나카야마 씨는 고혈압 약을 먹어도 수치가 내려가지 않아 반쯤 포기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식사는 아내에게 맡기고 달걀도 아침에 베이컨과 함께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약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달걀과 약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달걀을 끊고 오후에 찐 달걀을 섭취하기 시작하자 수치가 안정되었고 의사로부터 조금 있으면 약을 줄이자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고 나카야마 씨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스스로 부엌에 서서 달걀을 삶고 된장국을 데우고 반찬 하나를 곁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일지도 모른다며 쑥스러워하며 웃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몸이 가벼워지고 약이 줄고 잠을 잘 자게 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가볼까,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다, 요리해볼까 와 같은 마음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뭘 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단 하나의 달걀 먹는 방법이 그런 마음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길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령자에게 달걀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부드럽고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달걀을 피해야 할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걀 자체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몸에 필수적인 영양이 가득한 말 그대로 생명의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그 훌륭한 식재료도 나이와 함께 변화하는 우리 몸에 맞춰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일련의 내용의 근본입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했던 것이 60세, 70세, 80세가 되면서 조금씩 맞지 않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달걀에 관해서는 먼저 의식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섭취 타이밍입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 오후 2시, 4시경이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위장 기능도 안정되어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저하되어 몸이 소화 흡수에 적합한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조리법입니다. 고온에서 굽는 것보다 약불에서 10분 이상 삶거나 찌는 것이 몸에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단백질의 형태가 파괴되지 않고 위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으며 장내 환경을 정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섭취하는 것, 짐을 나누어 봅시다. 달걀 흰자에 포함된 아비딘은 비오틴이라는 중요한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밥이나 고구마, 감자 등의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것, 또한 브로콜리, 양배추, 청경채 등의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흡수도 완만해집니다. 덧붙여 달걀을 먹은 후에 가벼운 운동은 무효화적입니다. 억지로 밖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방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등을 펴거나 손목 발목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소화를 돕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습니다. 그리고 몸의 변화가 나타나면 그것을 꼭 말로 표현해보세요. 오늘은 잘 잤네. 최근 피부 가려움증이 없어졌어. 왠지 마음이 밝아졌어. 그러한 작은 실감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단서가 됩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조용히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달걀을 끊는 것이 아니라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뿐이야 라고.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88세가 된 지금도 매일 부엌에 서서 식재료를 손에 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 그 자체라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먹는 방법을 궁리하면 몸은 반응해줍니다. 그리고 마음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하나의 달걀. 그 달걀이 당신의 건강과 앞으로의 평온한 매일에 작은 희망을 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의 마무리에 함께 해주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달걀이라는 너무나도 친숙한 존재를 통해 우리는 몸의 변화에 마주하는 것, 그리고 삶을 부드럽게 재검토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정돈되어가는 과정까지를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저는 88세가 된 지금도 늙었다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앞을 향해 살아가는 자세를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고 제대로 먹고 무엇보다 오늘도 맛있었다고 느낄 수 있는 나날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당신에게도 분명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활력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는 분, 매일의 피로와 질병에 맞서면서 이대로 괜찮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 혹은 누군가를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다며 작은 희망을 품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도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조금의 식단 개선, 조금의 마음의 변화, 조금의 몸의 가벼움, 그 조금씩이 쌓여 마침내 큰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달걀을 아침에서 오후로 옮겨 먹는 것만으로도 잠이 깊어진 분이 있었습니다. 삶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조리하여 약효가 안정된 분도 있었습니다. 올바른 식사법을 알게 되어 다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게 된 분도 있었습니다. 당신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가 아니라 아직 앞으로라는 그 한 걸음 앞에 있는 삶은 상상 이상으로 평온하고 밝으며 마음이 채워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야기가 좋았다고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부디 당신의 소중한 분에게 살며시 전해주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달걀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다르대라고 부담 없이 말을 걸어보세요. 그 따뜻한 말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낭독이라는 형태로 전해드린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하게 남아 매일의 식탁에 살며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오늘도 내일도 기쁘고 다정하게 살아가세요.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